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감히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충격과 참담함, 그 울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정을 나름대로 최대한 정제하고 통제했는데도 언제 지금 다시 이게 좀 비속어가 나올지 아니면 울분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이 적어서 그런지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잿더미, 폐허의 잿더미에서 그냥 타죽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힘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한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국힘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귀 기울여 준다면은, 당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모닥불 같은 희망이라도 가져보지 않을까. 제가 국힘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1. 당을 먼저 해체하십시오. 권성동, 권영세가 나와서 우리 거처에 대한 판단도 당이 해주기를 바란다, 맡긴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금방진소를 해. 알아서 떠나. 거처를 당 국회의원들한테 맡기지 말라고 이 어정쩡한 국힘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도 80몇 명이 결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동훈 쪽으로 서인 사람이 20몇 명이 되더라도 당이 분열된 건 아니니까 그대로 가자는데, 그대로 가면 이거는 끝난 거야. 쓰레기, 계속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당 해체해야 돼. 2. 비대위원장을 빨리 뽑으세요. 비대위원장? 이때까지 대통령 탄핵 싸움 동안에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 중에 고르면 돼.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끈이 있거나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진짜 프레퍼런스, 선호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파이팅 있는 사람이 앞서야 돼. 그 사람들이 파이팅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권성동, 권영세가 취해온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 3. 우리는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습니다. 민주당에게. 이게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재판 하나 때문에 속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고 속고 또 속을 때 어떻게?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려줄 때도 국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을 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도 유창훈이 구속시킬 수 없다. 지방단체장이니까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 살려줘야 된다. 밖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동연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할 때에 국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해슬, 정재호가 상상도 못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도 국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소문을 들으니 이해슬, 정재호는 원래 좌빨 판사지만 우리가 하늘같이 믿었던 최은정이 앞장서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최은정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나온 뒷얘기가 완전히 100% 허위사실은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설명이더라고요. 어쨌든 최은정이 배신했던, 이해설이 배신했던, 정재욱이 배신했던 이 중요한 텀에 무죄가 나왔는데도 국힘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손을 놓고 있는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언제 뒤집어졌다? 조배숙 의원이 국힘 의원 초회에서 정용식이
정형식 재판관이 좌쪽으로 손을 잡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인용 쪽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나왔을 때에 불과 그게 3월 28일 그런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평의인지 아닌지 문영배를 만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정보를 했으면 국민들이 그 순간 국힘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야 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을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8일 분위기는 벌써 국힘은 우리는 다 이겨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지고 또 다지고 우리 편인 재판관 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쪽에 뺏기지 않도록 다지지를 못하니까 결국 정형식이 넘어가니까 김북형 조한창도 6대2로 남아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배신자 소리 듣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배신자 소리 듣는 것보다도 더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세상에 8대0이라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형식이 가장 보수의 원판이고 보수적인 재판관이라 해서 정형식의 그 네임밸류를 이용해가지고 박선영 전 의원은 과거사 정리위원회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 페이북에 청소 좀 하자. 이게 청소야? 저는 같이 국회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박선영은 4년 일했지만 그 중에 6년을 국방일을 하고 2년을 외교통상위 하면서 자리가 바로 옆자리라 앉아있으면서 그 사람을 나는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험담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끝없는 보수, 확실한 보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궤변도 들여댈 사람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선영을 정형식 목으로 정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박선영을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이 12월 6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억지로 그 길을 갖다 심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양심껏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인사가 개판이었다는 거. 윤 대통령이 뭘 몰랐느냐. 여의도 문법을 무시하는 건 좋지만 정치는 친구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동지와 하는 겁니다. 동지. 동지라는 거는 이념이 같아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 쫓는 기회주의자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동지가 될 수 없어요. 보세요. 한동훈을 보세요. 이 복형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 옆에서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간 이 반역자들을 보라고. 전부 당신이 친구라고 심한 사람들 아니야. 자, 이 아픈 마당에 다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제 얘기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조배수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간과를 하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당이고 폭파되어야 될 당이고 지금 당장 해체되어야 될 당입니다. 해체되어도 윤석열의 그 계엄 정신을 받고 윤석열이 옳았다고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왔던 의원이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 하나로 똘똘 뭉치면 됩니다. 과거 우리 정치 역사에 30몇 명까지 대통령 된 사람도 있습니다. 80명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당을 해체하고 지금 이 비대위 체제를 완전히 깨고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위해 뛴 사람 중에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하고 원내대표를 뽑고 당은 새로 출발합니다. 네 번째, 그럼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인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내가 욕을 많이 먹는데 욕 먹어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어차피 저한테 제 방송에 들어와가 듣는 숫자 수는 3천, 많으면 5천, 적으면 2천이에요. 오직 들어와서 듣고 싶은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저의 장이에요. 국힘에 누가 나와도 대통령 안 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물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으로는
어떤 어떤 천하의 인물이 나와도 이미 이재명은 당선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자고? 이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먼저 이걸 인정하고, 아직도 부정선거를 후보 중에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잠룡 중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쯤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노웨이. 이재명과 TV 토론에서는 싸워서 이길지 몰라도 뚜껑을 열었을 때 개표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당의 하나된 대책, 어떻게 그거를 사전투표에 대해서 막고 어떻게 철저하게 팔로우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로 당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당이 철저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을 확실하고 당이 거기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이 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나가든, 김문수가 나가든, 한동훈이 나가든, 홍준표가 나가든, 오세훈이 나가든. 저는 김문수를 개인적으로 가장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문수마저도 이 부정선거 시스템에서는 어렵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뭐 하냐? 부정선거 시스템만 이 디펜스를 하고 있어서 될 일이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1983년에 자민당 체제 58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호소카와 정권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반자민당은 다 모여라. 일본에는 당 중에 공산당도 있습니다. 공산당, 사회당, 공명당, 다 타이틀이 뭐든 색깔이 뭐든 관계없다. 다 모여라. 단 자민당이 강제가 아니고 장기 독재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정당, 국회의원, 국민은 다 모여라. 그게 반자민당 연립체제가 바로 호소카와 정권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겁니다. 니는 조금 우파고, 니는 덜 우파고, 니는 조금 중도고, 니는 좌쪽에 가까운 중도가 아닙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딱 하나예요. 반 이재명은 다 모여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네가 좀 더 거구니까, 네가 좀 더 온건하니까, 이거 지금 어디 반참 투정을 하고 있어 지금. 다 모으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도 뭐 중도 보수니까 안 되고 어쩌고, 이거는 선거하기도 전에 진 겁니다. 왜? 저쪽은 192명 의원들이 이재명 하나에다가 딱 말뚝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봐도 이재명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흠결이 많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란 거 왜 몰라? 아는데도 결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 이재명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재명만큼 흉악한 사람은 없어요. 다 모아.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런 후에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돼요. 단일 후보. 나는 단일 후보에 한덕수도 포함시킵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 이 5가지 단계를 밟지 않는 한 2개월 동안 국힘은 갈팡질팡 하다가 참패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상왕의 자리를 상납하는 기범조에 불과한 짓을 하다가 끝낼 겁니다. 그때 가서 당이 깨지니 어쩌니 소용이 없어요. 이것 5가지 단계를 명심을 하고 지킨다면 울고만 있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할 게 아니라 그나마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신출귀몰한 재주를 벌려서 살아남은 데는 이재명만의 책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게 맞대응하는 대응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놓는 90일 이상 100일 이상 싸워가지고 우리 편으로 겨우 끌어들여 놓은 재판관까지
무슨 연유에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가장 믿었던,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연륜이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조배숙 의원 말이 맞다면 정영식 재판관이 기술을 털어 인용 쪽으로 가서 박근혜 때처럼 6대2는 보기가 흉하다, 8대0으로 가자, 다 넘어갔습니다. 이 재판관들, 우리가 이를 갈고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배 두드리고 살 겁니다. 역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민들 손가락질에 신경 쓸 정도로의 양심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짓거리는 안 하겠죠. 그 앞에 제가 언급한 권순일, 유창훈, 김동연, 이해슬, 정재호, 최은정, 역사의 심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호의호식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재판관도 아닌 개판관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울고불고 있으면 우리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국힘이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도 지리멸렬, 그러면 국민은 국민저항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벌려나가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대선 거부입니다. 국민저항운동, 이재명에 대한 화살을 꼽는 게 아니라 국힘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는 대선을 용납할 수 없다. 대선 저항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국힘이 이런 극약 처방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